자, 11월 18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6만 300달러 정도 하네요. 자, 비트코인이 어제도 58.5K까지 떨어졌습니다. 58.5K까지 떨어졌지만 일봉 마감을 60K에서 진행을 해줬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은 60K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제 영상을 이때까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10일날 있었던 첫 번째 하락 조정을 우리가 방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말에 살짝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여기에서 제가 조정을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조정을 모두 다 잘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든 시나리오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제 뭐 이게 찐반등일까요? 아니면 더 내릴까요? 사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아마 안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조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시즌 종료의 범위는 어디인지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시나리오를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신다면은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첫 번째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11월 10일부터 그때 66,400달러였는데 이때 나왔던 차트가 뭐죠? 바로 시메트리컬 차트죠. 더블 버스트 시메트리컬 차트, 트라이앵글 차트, 더블 버스트 차트인데, 자, 이때가 여기였습니다. 비트코인이 보시는 것처럼 66,400달러일 때 첫 번째 이제 조정이 올 때죠. 자, 그때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던 차트가 바로 이 시메트리컬 더블 버스트인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삼각이 만들어지고요. 삼각 수렴하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는 B 포인트가 여기에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B가 나오고 여기가 이 삼각 수렴을 뚫는 이 구간, 여기가 바로 A 포인트, B 포인트, 그 다음에 C 포인트, 여기 그린 라인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제 C 포인트까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죠. 바로 여기가 이제 C 포인트가 될 건데, 자, 처음에 제가 이제 시메트리컬 차트를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시메트리컬 차트가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었죠. 자, 진행이 이제 조정이 왔습니다. 시메트리컬 차트로 이야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짧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베어리시 플래그 패턴 이야기를 했죠. 베어리시 플래그 패턴이 뭐냐? 여기에서 하락을 한번 주고 여기에서 상승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렴을 해주다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치고 내려가는 그림을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그림이었죠. 여기에서 치고 내리고 여기에서 수렴을 하면서 여기에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하락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플래그 패턴까지 해서 여기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방어를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말이었죠. 여기 13, 14일이 주말이었는데 제가 13, 14일 주말에는 원래 리딩을 안 하죠. 리딩을 안 하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이게 찐반등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를 딱 드렸던 게 뭐냐? 바로 11월 15일 월요일 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월요일 날 이야기 드리는 게 조정 끝난 것 같죠?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익스펜디드 플랫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에 제가 여기에서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 차트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플랫 패턴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반등이 오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차트가 바로 플랫 패턴이죠. 플랫 패턴이죠. 자, 그래서 플랫 패턴을 보게 되면은, 자, 보이시는 것처럼 이 플랫 패턴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뭐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라는 게 아니라 차트 분석은 움직임을 보면서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네, 그럼 이 패턴이 지금 나올 확률이 많아진다 라는 거를 제가 이제 계속해서 분석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딱 어떻게 됩니다 라가 아니라 지금 이런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expanded flat, running fla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A 라인이 있고요. A의 시작점보다 B 라인이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running flat 그리고 expanded flat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상황도 똑같습니다. 자, expanded flat이라면 지금 여기 A 라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정이 한 번 더 온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만약 running flat이다 라고 하면은 A보다 여기 C 라인 이 구간이 더 밑으로 빠져 있어야 돼요. 더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갈림길이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죠. expanded flat, running flat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좀 가장 큰 확률로 나오는 건 expanded flat이에요. 하지만 running flat으로 만약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조정이 끝이 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반등이 나와줬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 찐반등일까요? 이제 조정 끝난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온다 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끝이 나는다, 여기에서 조정 끝이 나고 위로 치고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러닝 플랫이 맞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반등이 왔다라고 해서 무리하게 매수를 하면 될까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익스펜디드 플랫이라면 여기에서 치고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이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차트는 아시는 것처럼 어떤 차트죠? 트라이앵글 차트죠. 트라이앵글 차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움직이냐는 얘기죠. 트라이앵글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C라인이 여기 바텀 그린 라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시메트리컬 차트를 받고 이 차트가 전체적인 큰 그림이라면 이 안에 익스펜디드 플랫이나 러닝 플랫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러닝 플랫이면은 이 차트가 완성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큰 그림은 처음에 말했던, 제가 이때 9일날 말했던 바로 시메트리컬 차트가 제일 큰 그림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익스펜디드 플랫입니다. 익스펜디드 플랫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반등 구간에서 우리가 잠깐 수익을 내고 또 여기에서 반등을 올 거라는 걸 예측을 하는 거죠. 자, 하지만 만약에 러닝 플랫이라고 하면 그냥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의 범위가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우리가 그거를 판단을 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봤을 땐 63K 라인이에요. 이 63K 라인, 62.5K 라인, 이 라인을 뚫어버리고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러닝 플랫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완전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여기에서 반등을 치고 추가적으로 또 한 번의 마지막 하락이 올 수가 있다. 여기 1, 2, 3, 4, 5 여기 이 파동에서 5번 파동이 아직 남았을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한 가지가 지금 더 나옵니다. 한 가지가 더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헤드 앤 숄더 차트예요. 자, 지금 일봉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헤드 앤 숄더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 가지 패턴을 먼저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바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시메트리컬, 그 다음에 익스펜디드, 러닝, 그 다음에 새로 지금 보이는 차트가 바로 이 차트예요. 바로 헤드 앤 숄더 차트. 이게 새롭게 갑자기 들어온 겁니다. 자, 이 차트가 만약에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아시는 것처럼 헤드 앤 숄더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친 다음에 그 다음 밑으로 빠지죠.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번 여기 시메트리컬, 그 다음에 익스펜디드, 그 다음 헤드 앤 숄더 1, 2, 4가 반등 이후에 추가 조정이 온다라는 게 공통점인 거죠. 보시는 것처럼 헤드 앤 숄더라고 해도 여기에서 넥라인 부서지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메트리컬 차트, 트라이앵글 차트라고 해도 여기에서 C라인이 바텀라인 밑으로 내려간다. 그 다음에 익스펜디드라고 해도 여기에서 반등이 한번 오고 밑으로 내려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보시는 1번 시메트리컬 차트는 반등이 여기에서 온다라는 그 그림은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거고,
2번, 4번이 반등이 필요합니다. 지금 지점에서 반등이 한번 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지점에서 반등이 한번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 조정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바로 보시는 것처럼 아까 2번 익스펜디드 그리고 4번 헤드 앤 숄더 두 가지가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되는 거, 도대체 조정의 예상 범위는 어디일까요? 라는 걸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요 조정의 예상 범위, 만약에 그럼 여기에서 조정이 왔다라고 하면 예상 범위는 어디까지 갈지. 자, 익스펜디드라고 하면은 A의 밑에까지라고 합니다. 그쵸? A의 밑에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 A 파동에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자, 일단 expanded라고 얘기를 합니다. expanded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보통 어디까지냐면 1.0에서 1.618입니다. 조정이 여기 A가 있으면 여기 1.0 이 부분에서 1.618 이 범위까지가 expanded의 조정 범위예요. 그런데 1.0보다는 더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왜냐면 1.0에 이렇게 딱 부딪히면 레귤러 플랫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1.05에서 1.618까지 이렇게 봐요.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텀이 넓죠. 넓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1.618 여기까지 나간다. 51K까지 가버리면 시즌 종료입니다. 그리고 이 플랫 범위가 2.618까지도 내려가요. 드물게 이제 확장이 돼버리면 2.618까지, 그럼 42K거든요. 이렇게까지 가버리면은 시즌 종료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보다 세부적으로 우리가 더 현실적으로 지금 조정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바텀 라인 10% 이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시메트리컬,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시메트리컬 차트인데, 자, 시메트리컬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죠. The move from the bottom green line to C is less than 10%. 그러니까 이 C 라인이, 이 C 포인트가 보시는 것처럼 이 C라는 만약에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렴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이 라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C 라인이 어디냐면 바텀 그린 라인에서 less 10%, 그러니까 여기 이 초록색 라인보다 10% 미만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만약에 10%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바텀 라인에서 10% 보시면 54K죠. 이 54K를 넘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4K 밑으로 조정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54K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시메트리컬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지. 여기에서 만약 54K 뚫려버리잖아요. 그럼 시메트리컬 차트도 형성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자, 헤드 앤 숄더 차트. 자, 이번에 새로 이제 우리가 또 보이고 있는 게 헤드 앤 숄더인데, 헤드 앤 숄더 차트도 예전에 나왔었어요. 헤드 앤 숄더가 우리가 이번에 상승을 하기 전에, 자, 이제 우리가 조정을 큰 횡보를 오랫동안 길게 하고 1차 파동 이렇게 상승해주고, 여기에서 1차 파동 상승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조정 받기 전에 이때 그림을 보게 되면 헤드 앤 숄더가 나오죠. 헤드 앤 숄더 여기에서도 나왔어요. 이렇게 헤드 앤 숄더 치고 밑으로 이렇게 빠져주고 그 다음 치고 다시 올라가고. 자, 이렇게 빠졌을 때가 언제까지 빠졌냐? 바로 10% 미만까지 여기도 유지가 됐습니다. 여기 넥라인부터 시작해서 10% 미만이었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정도 범위로 똑같이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은 여기가 보이는 게 54.5K 54K 라인인 거죠. 54.5K. 헤드 앤 숄더라고 해도 여기 밑에까지 뚫릴 수는 있겠지만 과거에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에서 제일 신빙성이 가는 건 뭐죠? 바로 정확하게 딱 적혀 있는 이 두 번째, 이 플랫 파동은 범위가 너무 넓죠. 과거 차트 그대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가장 신빙성이 있는 건 뭐죠? 바로 바텀 라인
시메트리컬 차트의 기준점인 거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 시메트리컬 차트에서 move from the bottom green line to C is less than 10%, 10% 미만으로 떨어져야 된다 라는 조금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라인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 결론 지으면은 방향이 딱 두 가지가 나오죠. 1번, 2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반등 치고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온다. 1번, 2번, 4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3번 러닝 패턴이죠. 근데 러닝 플랫 같은 경우에는 플랫 패턴에서 잘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가장 드물게 나와요. 하지만 뭐 가장 드물게 나온다라고 해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만약에 러닝 플랫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버린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는 1번, 2번, 4번 패턴은 다 부서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러닝 플랫 하나만 살아남고 이제 여기에서 조정 끝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럼 그 조정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범위가 어디쯤일까요? 하면 저는 60 한 3K 정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뚫리는 순간 우리가 보고 있던 1, 2, 4번 패턴은 다 이제 끝이 났구나. 조정이 끝이 나고 이게 러닝 플랫으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상황에 1, 2, 4번 패턴이 다 중복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1, 2, 4번 패턴 같은 경우에 다 뭐라고 얘기하냐? 밑으로 조정이 한 번 더 온다라는 패턴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이 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에서 반등 온다라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이 반등 이후에 조정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걸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참 웃기죠. 제가 저번에 한 말 그대로죠. 오르면은 못 샀다고 뭐라 하고 내리면은 또 왜 이렇게 내리냐고 또 불안해하는데 불안해하실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면 이 시즌 종료의 범위는 어디일까? 바로 54K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54K 보라색 선, 이 라인이 이게 바로 시즌 종료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왜 시즌 종료를 54K로 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죠. Move from the bottom green line to C is less than 10%. 이 바텀 라인에서 10%를 한번 계산을 해봤죠. 우리가 아까 이 바텀 그린 라인에서 10%를 계산을 해보니까 54K가 나와요. 이 54K가 나오는 순간 여기 밑으로 뚫려버리는 순간 시메트리컬 차트 다 망가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제가 또 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피보나치 그림에 이 엘리엇 파동에 지금 1파동, 2파동 이렇게 상승 파동에 0.5라인 구간까지 조정이 많이 왔었습니다. 이걸 실제로 한번 우리가 볼게요. 실제로 보면은 자, 먼저 첫 번째 파동이 있었죠. 첫 번째 파동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 파동 여기에서 이제 피보나치를 한번 우리가 움직여 볼게요. 피보나치를 움직여 보면은 자, 보이시는 것처럼 0.5라인 피보나치의 0.5 구간까지 조정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이 라인도 그렇고 여기도 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3파동 엘리엇 파동 3파가 이렇게 진행됐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도 0.5라인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어땠을까요? 이번에 1파가 시작이 됐을 때 여기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0.5라인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상황에서 0.5라인은 어디일까요? 라고 보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피보나치 0.5라인이 54K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4K 라인이 굉장히 중복이 지금 많이 되고 있죠. 자, 과거에 보시는 것처럼 피보나치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여기처럼 이렇게 0.5, 0.5, 0.5 라인을 치는데 여기에서 0.5 라인이 일단 54K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또 참고를 해볼 수가 있고, 자,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파동, 자, 엘리엇 파동,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1파동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잠깐 이렇게 꼬리 치면서 잠깐 빠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볼까요? 여기에서 이 넥라인이 어디죠? 지금 상황에서는 55.815죠.
그래서 만약에 이 54K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여기 넥라인 이 부분이 뚫리긴 뚫렸어요. 잠깐 뚫렸죠. 꼬리만 잠깐 빠졌었죠. 하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잠깐 여기까지 치고 빠지겠지만 여기에서 마감을 해버리거나 여기에서 54K 밑으로 빠져버린다 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라인이 52.5 라인이거든요. 52.25 라인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엘리엇 임펄스 파동이 다 끝이 나버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4K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과거 우리가 또 말했던 거, 그냥 해숄 범위도 우연일지 모르죠. 하지만 여기 과거처럼 똑같이 10% 이렇게 내려보면은 54.5K가 나온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시즌 종료가 끝이 났다, 이번에 시즌 끝났다라고 하는 범위는 바로 54K.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데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한번 드리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버스트 시메트리컬 더블 버스트 차트.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익스펜디드 플랫. 익스펜디드 플랫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똑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시메트리컬 차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 라인에서 치고 내려왔죠. 그 다음에 B 라인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C 라인. 이게 어떤 느낌이죠? 익스펜디드 플랫과 비슷한 느낌이죠. 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처음에 이 큰 그림을 봤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익스펜디드 플랫을 제가 이야기를 했죠. 순서를 보면은 10일날 66K 이때 제가 한번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렸고 시메트리컬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익스펜디드 플랫 나온 이유가 여기에서 이제 시메트리컬 차트를 보는데 반등을 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반등을 하니까 이게 찐반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거예요. 시메트리컬과 익스펜디드는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익스펜디드를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ABC, ABC, 1, 2, 3, 4, 5 이런 패턴이 나온다. 여기에서 ABC, ABC, 그 다음에 1, 2, 3, 4, 5.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또 사람들이 물어볼 거 뻔해요. 대표님, 찐반인가요? 이제 상승인가요? 조정 끝났나요? 이거 100% 물어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죠. 여기에서 조정이 오더라도 여기에서 여기에서 상승이 오더라도 반등이 오더라도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목표 잡고 있는 게 뭐죠? 그 다음 매수지가 지금 우리 60K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목표 매수 구간이었죠. 그 다음 구간이 어디였어요?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죠. 55에서 55.5에서 57K 이 라인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아니 54K가 데드라인이라고 하면서 왜 55에서 57 하나 54에서 그냥 잡으면 안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부분도 이야기를 했죠. 여기 54K라는 라인, 중요한 라인이라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여기에서 움직이다가 여기까지 딱 찍고 이렇게 정직하게 가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움직임이 살짝 갈까 말까 하다가 바로 치고 올라간다. 이런 그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수를 할 때, 자, 60K면 딱 60K 딱 떨어지면 매수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이렇게 네모나게 범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위에서부터 그리고 여기 밑에도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가 1차가 어디였죠? 1차 63K. 자, 1차를 왜 63K로 했을까요? 1차 63K로 한 이유는 여기에서 러닝 플랫이 나오고 끝나버릴 수가 있으니까. 자, 일단 1차의 비중을 낮게 해서 63K 들어갔죠. 그 다음 2차가 60K. 지금 매집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에서 조정 한 번 더 온다. 3차. 계속 말했던, 전 말 바꾼 게 없죠. 55.5에서 57K 이거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큰 그림으로 분할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집을 해가면 되는 거고,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딱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러분들 수익 내는 구간 아닙니다. 뭐 지금 잡코인들, 그냥 김치코인들, 시총 낮은 코인들 펌핑 오니까 또 아니 사야 되는데 왜 저런 거는 오르지? 아니, 그런 거는
내 투자 방식에 그냥 지우시면 돼요. 그냥 그게 오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두 급등하는 코인들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렇게 급등하는 거 보면서 또 포모 겪는 분들이 있어요. 막 손이 근질근질해지고 뭐야 알트코인들 폭발하네 이제 나 사야 되나 보네. 그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폭발을 했어요. 알트코인들 왔죠. 제가 근데 여러분들께 이때 비트코인이 도미넌스 빨아들이면서 이렇게 알트코인들 힘들 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 했나요? 비트코인 나중에 이제 도미넌스 빠지면서 밑으로 빠지면 그때 알트코인들 순환 펑피면 올 거다. 그때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매매하시면 된다.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알트코인들 불장 온 것 같나요? 불장 아니에요. 알트코인들 불장이 아니라 그냥 특정 시총이 낮은 코인들 지금 그냥 순환 펌핑만 하는 거지. 이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한 번 더 조정 오죠? 알트코인들이 녹아버릴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죠.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보중량을 늘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은 수익 구간이 아닙니다. 수익 구간을 이 하락장에서 수익을 조금씩 내려고 하지 마시고 수익 구간이 아니라 지금은 뭐 하는 거냐? 매집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우리 투자는 마라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스타트를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에서 스타트한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 반등일 때 속아서 여기에서 매집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출발을 어디서 하냐? 여기서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 자체가 달라요. 얘들은 여기에서 이 정도 가면은 이 정도 수익 먹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수익을 이 정도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수익 구간이 아닌 매집, 저점에 매집을 하는 구간이고 수익은 충분히 납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거 되는 거 아니냐? 시즌 정말 이거 1억 갈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채팅방 여기에서 알려드렸던 내용인데 보세요. 과거 1파 조정받고 여기 조정받았죠? 0.5라인까지 떨어졌죠? 그 다음에 상승한 거 24일 걸렸어요. 몇 프로? 95%까지. 그 다음에 여기 조정받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12일 걸렸어요. 근데 40% 올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상승했을 때 46일 걸렸거든요. 46일 만에 78%. 그 다음에 여기 조정을 받았죠. 똑같이 여기랑 0.5라인까지 이렇게 조정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올리는데 전고점 뚫고 올려버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19일이에요. 19일 동안 62%. 상승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천천히 매집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조금씩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고 이 조정이 어느 정도 다 끝이 났다. 확실하게 끝이 났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는 단타 치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한 일주일, 2주일 가만히 놔두시면 됩니다. 정말 하루하루 수익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불장을 달리기 위해서 시작점을 찾고 있는 거고 좋은 출발점을 찾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모든 범위들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오늘 새로 말한 거죠. 헤드앤숄더도 이제 차트가 보인다. 이 차트 또한 여기 넥라인에서 밑으로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정이 올 수 있는 그림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투자를 조심히 여러분들이 잘 진행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매집을 저점에서 하고 있는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기에서 아마 만약 오르면은 이렇게 말을 해도 또 얘기하겠죠. 찐반등인가요? 물어보는데 찐반등이라고 생각을 하는 조건은 진짜 완전히 이게 조정범위에서 끝났다. 이걸 러닝 플랫으로 해서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 조정 끝나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라는 범위는 63K 뚫어줘야 됩니다. 시원하게 뚫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참고해서 반등을 한다라고 해도 추가적인 하락이 더 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신다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